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렇지,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안 되니까.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어떡해.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애프터.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아, 저 지경 될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아우,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떡해.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그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어우, 세상에.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처럼 훗날 라듐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리 퀴리가 라듐 추출에 성공했을 당시만 해도 라듐 상품에는 퀴리 이름이 도용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라듐이 인기를 얻을수록 과학자로서의 퀴리의 명성도 같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 퀴리는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전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곧 편지가 갈 겁니다.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마리 퀴리가 순수한 라듐을 추출한 공로에 대해 노벨 화학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와. 짜릿하다. 환희에 찬 느낌이었을 것 얼마나 같아요. 행복할까요? 이번엔 14억 혼자 갔네요. 혼자 가죠. 예스. 혼자 가야죠. 혼자 갔네. 그런데 얼마 뒤 노벨위원회에서 날아온 편지를 본 마리 퀴리는 크게 당황하게 되죠. 당황한다고? 네, 바로 노벨상 시상식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마리 퀴리의 불륜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마리 퀴리 당신이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당신이 상을 받으러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상을 받지 않겠다고 편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리하면 무슨다고? 정리하라는 것까지 얘기했다고? 남자 관계까지 그렇게 해요? 노벨 위원회에서? 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신문에서 마리 퀴리의 불륜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기사 내용은 마리 퀴리와 랑주뱅이라는 남자가 불륜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리 퀴리를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랑주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길 바라요. 난 사실일 것 같으니까 노벨위원회에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 모범생인데 불륜을 했을까요? 원래 늦바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 공부만 하신 분인데. 만약에 근데 불륜을 했으면 그거는 저 알고 한 당연히 거잖아. 안 되는 거죠. 알고 한 거니까. 네, 불륜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상대는 5살 연하의 동료 물리학자였던 폴 랑주뱅이었죠. 랑주뱅은 잠수함 탐지에 쓰는 초음파 기술, 그 소나라고 하는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로 그 역시 나중에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되는 대단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랑주뱅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이. 아, 김선 씨, 네. 연구에만 그렇게 매진하시다가 어떻게 랑주뱅과 불륜을 하신 거예요? 랑주뱅은 사실 더 문제가 됐던 게 남편 피에르 키리의 제자예요. 에? 그래서 피에르가 죽은 후에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래서 폴 랑주뱅은 피에르 키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I know what you have lost, Mary. You are the best woman I've ever met.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아파트까지 빌려서 같이 지낼 정도로 비밀 데이트가 거기서 네. 한 거예요? 그런데 불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둘의 불륜 사실을 랑주뱅의 아내가 알아챈 거죠. 들켰다. 랑주뱅 아내는 직접 마리큐리를 찾아가서 8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날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프랑스 온갖 신문에는 마리큐리가 랑주뱅에게 썼던 그 편지, 연서까지 실리면서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이 편지는 기자에 의해서 약간 각색됐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였는지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약 당신 아내가 당신의 아이를 또 낳는다면 저는 당신과 헤어질 겁니다. 당신을 위해 인생과 지위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모욕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부인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거였겠죠. 자, 이 기사가 나간 후에 프랑스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온갖 욕이. 또 마녀 사냥했겠죠 또. 왜 외국인 여자가 프랑스의 한 가정을 파탄내냐. 그렇다. 네. 마리큐리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인 주제 과학을 하냐? 라고 하는 그 여성 과학자라는 이유로 홀로 언론에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본 프랑스 사람들이 마리큐리 집 앞으로 막 모여서 나쁜 외국 여자 끌어내라 이러면서 돌을 던지기도 했죠. 한순간에 그냥 막 불륜하는 거. 그 외에도 이때 나온 기사 중에는 이제 선동성 가짜 뉴스들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마리큐리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아내 불륜 사실을 알고서 스스로 마차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그때 퍼지게 됐던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엮어버렸네요. 네. 불륜 사건은 일파만파 번져 나가게 됩니다. 더 커졌네요. 네. 결국 마리큐리는 두 딸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야 했는데요. 이때 마리큐리는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